이 남자를 발견하면 집에 가지 말 것. 우리 동네엔 방향 잃게 하는 남자라는 도시 괴담이 있다. 보통 기갓길에 인도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갈 때만 볼 수 있는 거라고 했다. 방향 잃게 하는 남자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 남자 사진이라며 문자로 떠도는 사진이 있다. 학생, 직장인, 친구, 가족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그 사진을 공유한다. 근데 이상하게도 온라인에선 그 사진을 보진 못했다. 사진이 인터넷에 없는 이유가 무서워서 못 올리는 건지, 아니면 찍은 사람이 방향 잃게 하는 남자가 우리 동네의 미스터리로 남기를 바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진 모르겠다. 떠도는 사진은 보나마나 관종이 괴담 주인공스럽게 차려입고 찍은 가짜일 것이다. 항상 같은 사람 사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주로 너덜너덜해진 플란넬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난다. 얼굴에 그려진 웃는 표정은 기분 나쁠 정도로 현실감 있는데, 그게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건 남자가 고개를 돌려 옆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알 수 있다. 머리는 다 밀었는지 이마까지 그림이 이어져 있고, 어깨까지 오는 가발을 뒤집어 써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 방향 잃게 하는 남자를 본 적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기까지 일주일은 기다렸다고 말한다. 친구 집이나 호텔에 머물면서 중간에 짐도 가지러 가지 않았단다. 또 어떤 사람은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루머 중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은 귀갓길에 그 남자를 발견하면 절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다. 대신 방향을 틀어 다른 곳에 가서 최소 일주일은 지내다가 가야 한다는 거였다. 솔직히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를 보게 됐다. 남자를 발견한 건 KT였다. 속도 줄여봐. KT가 말했다. 저 사람 자기가 말한 방향 잃게 하는 남자 아니야? KT는 이사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내가 동네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만 뽑아서 이야기해 준 게 바로 방향 잃게 하는 남자 괴담이었다. 며칠 전에 그 괴담 이야기했던 게 설마 우연의 일치인가? 방향 잃게 하는 남자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다. 사진이야 뭐 많이 봤지. 하지만 실물은 처음이었다. 엑셀에서 멀어지는 발이 덜덜 떨렸다. 이미 자정 수준으로 늦은 캄캄한 밤이었던 탓에 가로등조차 다 꺼져 있었다. 내 차의 전조등만이 남자를 비췄다. 길가에선 남자는 우리를 향해 서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남자는 우리를 등지고 있었다. 다만 그 뒤통수에 그려진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었던 것일 뿐. 그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플란넬 셔츠, 그리고 가발까지 전부 우리를 보고 서 있는 것처럼 입고 씌워져 있었다. 허나 그의 사진은 방향이 이상했다. 팔다리가 전부 반대로 향해 있었던 거다. 만나면 재미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마주치게 되니 좀 무서웠다. 남자와의 거리가 약 3m 정도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이 그려진 머리를 우리 방향으로 틀었다. 진짜 눈이라기엔 너무 크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눈이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를 지나가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그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하지만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여자친구를 봤더니 KT도 남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와 달리 KT는 웃지 않았다. 남자 옆을 지나가자 매끈한 뒤통수에 그려진
얼굴의 착시가 깨졌다. 하지만 그 깨진 착시는 어째서인지 더 끔찍해 보였다. 게다가 지나친 후에 속도를 내며 백미러를 확인했더니 남자가 쓴 어깨까지 오는 가발 밑으로 반짝이는 뭔가가 보였다. 그가 사라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어둠에 완전히 몸을 감췄다. 난 그대로 속도를 높였다. 분명 남자는 멈춰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남자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따라잡을 것만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KT가 물었다. 자기나 우리 집에 갈 순 없잖아. 여자친구와 눈빛을 교환한 순간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일단 내가 말했다.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방향 잃게 하는 남자 보고 바로 집에 갔다고 말하고 다니겠군. 그나저나 저런 코스프레는 대체 누가 하는 거람? KT가 말했다. 대체 왜 하는 걸까? 다시 돌아가서 물어볼까?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무튼 내가 보기엔 그냥 동네 괴담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자기 차여서 그렇지. KT가 말했다. 만약 내 차였으면. 알았어. 내가 말했다. 돌아갈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땐 답이 나올 때까지 유턴하라고. 그게 할아버지 인생 모토였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턴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시 그 도로를 훑었지만 남자는 찾지 못했다. 그 도로가 3km 조금 넘으니까 남자가 그 짧은 사이에 이 도로를 달려서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KT와 이야기한 결과 아무래도 남자가 길가에 연결된 숲으로 몸을 숨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사람이 어두운 숲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내내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행히 그 길을 나올 때까지 남자를 다시 볼 일은 없었다. 우리 둘 다 가볍게 웃고 넘기면서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렸지만 사실 둘 다 꽤 겁에 질린 상태였다. 우리 중 누구도 한시라도 침묵이 찾아오는 걸 견딜 수 없어 계속 무언가에 관해 떠들며 계속 사이드 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그렇게 길을 달려 내가 사는 동네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우리 집이 있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차가 갑자기 뒤로 가기 시작했다. 뭐야? 후진기어 넣었어? KT가 물었다. 내 팔을 꽉 잡은 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일단 차를 세웠다. 둘 다 기어를 확인했다. 이상하다. 전진기어인데.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 다시 엑셀을 밟았다. 매일 이 거리를 오가며 봤던 익숙한 이웃집이 점점 멀어졌다. 차에 문제가 생겼나 봐. 내가 말했다. 다시 전진을 시도하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백미러에 보이는 상황은 그랬다. 우리 앞으로 보이는 집들은 내가 엑셀을 밟을 때마다 멀어지는데 사이드나 백미러로 보이는 뒤쪽 상황은 우리가 정차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사는 거리엔 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없이 많은 가로등 덕분이었다. 그래서 밤중이라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는 핑계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일단 다른 데로 가자. KT가 말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그러자.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후진 넣어봐. KT 말대로 후진기어로 바꾸고 엑셀을 밟자 이번에는 차가 전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이드나 백미러 속 우리는 여전히
막 이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멈춰버린 것처럼 정차한 상태였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의논하며 가던 우리는 인도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우리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벌써 한 6m 정도 남은 것 같아 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그의 뒤통수와 체형을 보고 그 사람이 이웃 중 하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어째서인지 조금 이질적으로 보였다. 차를 몰고 지나갈 때 종종 몸을 숙여 정언이라는 걸 봤던 사람이다. 그는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그가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가 갑자기 외쳤다. 좋아도, 저와도. 계속 이 말만 되풀이했다. 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우리를 등지고 말이다. 한참 뒤에야 그 남자가 도와줘를 거꾸로 말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창문을 내렸다. 넬슨 씨, 내가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내 말에 그가 조용해졌다. 창문을 내린 탓에 넬슨 씨의 몸이 삐걱이더니 두둑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지 간절히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이며 갈라진 피부 사이로 피가 칼칼 쏟아졌다. 넬슨 씨의 고개가 우리를 향해 180도 돌았을 때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넬슨 씨가 새로이 변형된 몸으로 우리를 향해서 첫 발을 디뎠다. 케이티도 나도 그 모습에 놀라서 비명을 꽥 질렀다. 넬슨 씨가 뒤틀린 다리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는 걸 본 나는 재빨리 차창을 닫았다. 억지로 돌아간 무릎과 팔꿈치가 이상한 각도로 뻗어져 나왔다. 여전히 후진기어인 상태로 엑셀을 밟자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물론 사이드나 백미러 속 우리는 여전히 정차한 상태였지만 차는 그대로 나가 넬슨 씨를 쳐버렸다. 전면 유리에 피가 착 뿌려졌다.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간 탓에 차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사이드나 백미러 속에선 차가 전혀 덜컹거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밟고 지나온 시신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후진기어인 상태로 나는 전진했다. 이웃집 유리창이 깨지는 게 보였다. 왕래가 거의 없는 부부가 갓 태어난 새끼거미처럼 기어서 깨진 유리창에 몸을 문질렀다. 몸이 깨진 유리 조각에 사정없이 베어서 피가 뚝뚝 흘렀다. 여자가 잠깐 멈추더니 씩 웃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머리를 긁어댔다. 그 과정에서 살점과 피가 떨어져 나왔다. 다해진 두피 사이로 두개골이 보였다. 여자가 그러는 사이 그녀의 남편은 이미 창문을 넘어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엑셀을 꽉 밟았다. 그 부부의 집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거울 속 우리는 여전히 도로 도입부에 정차한 상태였다. 더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왔다. 모두 몸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며 나왔다. 전부 뒤틀린 사지를 흔들며 우리를 향해 뛰어왔다. 사람들의 몸 모든 게 뒤틀려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계속 가! 케이티가 외쳤다. 금방 잡히겠어. 앞에 우리 집 진입로가 보였다. 나처럼 생긴 사람이 그림 얼굴을 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림 얼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얼굴이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끄덕끄덕. 그때 머리에 씌어진 가발이 자아를 가진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게 보이더니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이 이야기한다는 걸 깨달았다.
입술을 움직이고 호흡하고 방향 잃게 하는 남자의 대화 상대는 나거나 나를 너무 닮은 사람이었다. 그와 동시에 다급해진 KT가 내게 다가와 자기 발로 엑셀을 밟으려고 했다. 신체와 뼈가 다 뒤틀려버린 부부가 차창에 달려들어 부딪혔다. 한 바퀴 꺾인 목에 달린 얼굴에서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쳐다봤다. 누군지 알아봤어야 했다. 이미 생명이 꺼진 듯한 눈이었으나 그들의 꺾인 몸은 계속 창문을 두드려댔다. 차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간 사이로 핏물이 번졌다. 운전석으로 넘어오려는 KT를 다시 보조석에 앉히고 엑셀을 때려 밟았다. 차에 붙은 부부를 떼어내고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았다. 죄책감 느낄 시간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내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KT와 나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느낌은 조금 뒤에 찾아왔다. 마치 천둥 소리가 들리기 전에 번개가 번뜩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반대 순서로 KT와 내가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톤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의 합창이었고 공포와 고통은 우리를 악기 삼아 위력을 내뿜어댔다. 고개 안 돌아가게 버텨! 자꾸 돌아가려는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딱 붙이고 외쳤다. 고개가 돌아가게 두면 안 돼.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머리만 사수하면 안 죽어. 알아. KT가 대답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는 거에 집중해. 유턴이라도 해봐. 유턴이라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땐 답이 나올 때까지 유턴하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던가? 유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기어는 여전히 후진이었으나 실제로 차는 전진하고 있었다. 그대로 핸들을 꺾었고 차는 갱음을 내며 유턴을 그렸다. 이번엔 거울을 살피지 않았다. 그냥 엑셀을 밟아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갔다. 방향 잃게 하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 진입로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려진 그 입은 영원히 웃고 있다. 그려진 눈깔은 너무 크고 깜빡이지 못한다. 우리는 그 남자를 지나쳐서 그대로 동네를 벗어났다. 하지만 숲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뒤틀려서 피를 흘리는 관절이 더는 버티지 못해서 가까운 주유소에 차를 세워야 했다. 차를 세우고 둘 다 주유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나는 바닥에 닿자마자 거의 바로 기절했지만 KT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버텼다고 했다. 그걸 버텨냈다니 부럽진 않았다. 골절과 인대, 근육이 찢어진 탓에 우리는 몇 달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우리가 죽지 않은 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죽어라 버틴 덕분이었다. 병원에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둘러댔다. 의료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결국은 집에 돌아갔다. 우리 둘 다 말이다. 그때 우리가 차로 쳤던 일가족이 병문안을 왔길래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족은 멀쩡했다. 방향 잃게 하는 남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손상된 내 차, 그리고 나와 KT는 신체적으론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험을 했기에 다 나을 때까진 그 전과 같을 순 없을 것 같다. 내 안에서 방향을 잃은 기분이다.